자, 우리 오늘은 말이죠. 5단원을 나가는데 말이죠. 5단원이 수체계 단원입니다. 수체계인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모른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단원 중에서 기존에 출제된 부분을 갖다 본다면 이제 어떤 연산에 대하여 뭐라고요? 닫혀 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거예요. 닫혀 있다. 닫혀 있다가 뭔데? 닫혀 있다는 표현만 알면 됩니다. 표현만. 뭐 개념이 아니고 이거 완전 표현이에요. 닫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정의역 내에서 원소를 갖다가 이미 두 원소를 끄집어내서 연산을 했어요. 가령 더하기라는 연산이었는데 더하기를 했어요. 이미 두 원소를. 그 결과치를 집합내 보니까 그 집합내 더한 결과가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합은 연산,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은 말이죠. 이미 자연수와 이미 자연수를 끄집어 더해도 뭐가 됩니까? 자연수가 되다 보니까 자연수 집합 내 들어있죠? 결국 자연수 집합은 뭐에 대해 닫혀 있어요?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또 뭐에 대해 닫혀 있어요? 이미 자연수와 이미 자연수를 끄집어내서 곱해도 분명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곱셈에 관해도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연수에서 이미 자연수를 뺐을 때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자연수일 수도 있지만 0이나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수의 집합은 뺄셈에 관하여 닫혀 있지 않네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자연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나눗셈에 관하여도 닫혀 있지 않더라. 이게 닫혀 있다는 얘기야. 닫혀 있다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더 이상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다야 씨.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닫혀있다에 관련된 문제가 여태 지금 7차 수능에서 300개의 문제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됐어요. 2문제가. 그걸 갖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게 바로 요 문제 니은이에요. 니은. 자, 지금 28번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해가지고 기억을 풀어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번에는 닫혀있다와 연관된 니은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집합C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집합C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면 집합B는 곱셈에 관하여 닫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집합B가 뭐냐면 원소가 X인데 GX가 C의 원소가 되게 만드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GX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의 X승이라고 그랬어요. 10의 X승. 10의 X승이 GX인데 GX가 C의 원소래. 근데 C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의 집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뭐라고 요게? 자연수라고요. 그러니까 10의 X승이 자연수니까 1이든가 아니면 2든가 아니면 3이든가 아니면 4든가 땡땡땡땡땡땡 이런 거라고요. 요런 거를 만족하는 누구?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B입니다. 결국 10의 X승 이퀄 1이라는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바로 B라는 집합이 원소고 10의 X승 이퀄 2라는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B라는 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 B의 원소는 이 지금 지수방정식 이걸 로그로 바꾸면 되겠죠? 로그로 바꿨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로그 1, 로그 2, 로그 3, 땡땡땡땡땡 이게 바로 뭐예요? 집합 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 너 이 새끼야? 이런 조건일 때 집합 B 구할 수 있어? 물어본 거예요. 집합 B를 못 구한 놈은 못 푸는 것이고 구했으면 이때 뭐라고요? 닫혀있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B라는 집합이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는지 안 닫혀 않으려면 집합 B에는 임의 원소에다가 또 다른 임의 원소를 곱한 결과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 해볼까요? 집합 내 원소인 로그 3을 끄집어냈고 곱하기 또 다른 원소 뭐 할까? 로그 할까? 로그로 끄집어 두 개를 곱했어요. 이 집합의 원소들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그 자연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그 자연수 곱하기 로그 자연수가 LOG 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느냐 물어본 거네요. 만약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이미 두 원소를 곱했을 때 로그 자연수가 되니까는 이 집합은 지금 연산에 대하여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는 건데 로그 3 곱하기 로그 5를 두 개의 로그의 곱을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줘. 없어요? 그러면 얘는 곱셈에 하나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셈에 하나 닫혀있다 이 말이 뭐예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봐라. 집합 B를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야? 여기서 요 작업이 어려운 거야? 요게 첫 번째 작업이 어려운 거야? 두 번째 작업이 어려운 거야?
첫 번째가 어렵습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십과 나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요? 수원과 수투, 미적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이죠. 뭘 배웠습니까? 닫혀 있다를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닫혀 있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을 닫으세요. 하나만 또 해볼까요? 대답 좀 해봐, 이 자식들아. 하나 또 해볼까? 네. 자, 지금 기출문제에서 말이죠. 요게 닫혀 있다가 두 문제 나왔다 그랬죠? 한 문제 또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풀어줘야겠죠?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안 어려요, 안 어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칠판을 너무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 십가나 시간도 그렇고, 수원 시간도 그렇고, 수투 시간도 그렇고, 미적 시간도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출문제, 실질적으로 7차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6차 문제가 아닙니다. 6차와 7차하고는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7차 문제 이렇게 띄워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아? 좋습니다. 이거야. 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서 닫혀있다가 나왔냐면, 집합 V의 원소인 임의행렬 A와 행렬 B에 대하여 두 행렬을 더한 값도 집합 V의 원소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한국말로 쓰면 뭐라고 한다고요? V라는 집합은 행렬의 덧셈에 관하여 닫혀 있냐 하란 말과 똑같은 말이지 지금 이거. 그냥.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집합 V의 원소를 끄집어내야 되죠. 집합 V의 원소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어요. 집합 V의 원소는 뭡니까? 2x2, 2차 정사각 행렬이고 그 중에서도 1행 1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이 같고 1행 2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이 부호는 다르고 크기가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두 원소를 끄집어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A를 여기를 갖다 A로 놓으면 여기 뭐가 돼야 되고 A 여기 B로 놓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B. 이거 분명히 집합 V의 원소죠. 거기다가 B라는 행렬은 여기 뭐랄까요? C. 대학 떨어집니다. CC들은요, 이거 재수하면서 CC 하는 것들은 대학 필히 떨어져요. 재수할 때는 남녀를 사귀지 절대 말아야 됩니다. 친구도 사귀지 말고, 수험생들은 절대 사귀지 말아야 돼요. CC들, 대학 간 애들 못 봤어, C. 여기 뭡니까? D.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D. 이렇게 생각했네? 그럼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됐는데, 행렬은 1행 1열 더하니까 여기 뭡니까? A 플러스 C. 지금 2행 2열 성분도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C. 여기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D.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B 플러스 D가 돼서 여전히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합부의 원소 맞습니까? 원소 맞네요. 결국 이 집합은 덧셈에 관하여 뭐였더라고요? 닫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표현을 이렇게 줘줬더라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 표현은 뭐겠어요? AB와 BA의 값이 같으냐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물어본 거네요. 이해 가죠? 가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닫혀 있다에 관련된 내용은 한 요 정도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은 아니까 굳이 우리가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뭐를 할 거냐면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집에 가셔가지고만요. 할머니 모셔놓고 하십시오. 이거 엄마랑 하자고 엄마가 화내. 이 자식이 엄마 무시하는 거야? 화내니까 이거 할머니랑 하세요. 2번도 할머니랑 하고. 자, 3번 같은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해보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음 중 사치견산 중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닫혀있는 것은 누구냐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있대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은 닫혀있지 않다 이거야? 야. 이 K가 정수니까 2K. 바로 짝수들만 이루어진 집합이네요.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맞니? 곱셈에 하나 닫혀있잖아. 근데 덧셈과 뺄셈만이라고 그랬지? 맞아 틀려 이거? 틀려. 답 아니야. 2K 플러스 1. 이거 뭡니까 이거? 홀수네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뭔데? 홀수 더하기 홀수야? 홀수 더하기 홀수. 3 더하기 5가 8이 홀수니? 짝수죠? 덧셈에는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근데 뭐랬어요? 덧셈 닫혀있으니까 이게 답안이네? 그냥 3K 플러스 형태입니다. 3의 배수 플러스 1로 주어진 집합이에요. 이 집합이 뺄셈명은 닫혀있습니까? 3A 플러스 2 분명히 집합이 원소죠? 3B 플러스 1 분명히 집합이 원소죠? 빼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3배에 A-B가 됐잖아요. 여기가 1이 없잖아요. 0이지 않습니까? 뺄셈명은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답은 뭐 둘 중에 한 새끼네. 이거 뭡니까? 완전 제곱을 이루어주는 수죠?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완전 제곱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오하게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 새끼야.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4 플러스 9 13 완전 제곱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덧셈에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이거 답이 아니야. 아니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답이야. 왜 나머지 다 답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것 자체만으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바로 행렬에서의 역행렬과 단위행렬을 정의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 사실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제대로 몰라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동생한테 쫙 설명 한번 쫙 해주면 동생이 장난 아닌데 할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가지고 족밥인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닌데 할 겁니다. 자, 어떤 연산이 있어요. 지금 이런 백설표라는 연산이 닫힙시다. 자, A 백설표 B는 A 곱하기 B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연산이래요.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시오. 와,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또 뭐예요? 역원을 구하시오. 이 내용을 일단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항등원이란 뭐냐면 임의 원소에다가 그 항등원을 연산했었을 때 원래의 값 그대로를 만드는 값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곱셈에 관한 실수에서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얼마야? 1이지. 이것은 2에다가 1을 곱해도 2가 되고 10에다 1을 곱해도 10이 되고 1000에다 1을 곱해도 1000이 되고 즉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만 그 곱한 값이 그 자기 자신이 돼야 돼? 아니면 모든 값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을 만들어줘? 모든 값에 다 만들어줘요. 즉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항등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A에 대하여 A에다가 항등원을 연산하면 자리를 바꿔서 연산해도 상관이 없고 그 결과가 원래의 값 A를 만드는 이를 바로 백설표라는 연산에 대한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요게 중요한 식이에요. 요게. 등호로 연결된 식은 등호는 세상에 종류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일 때와 가끔가다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이 등호로 들어간 이 식은 항등식이냐 아니면 방정식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식이겠어요? 항등식이겠네요. 왜 항등식입니까? 여기서 A가 뭐라고요? 임의의 A니까 바로 A에 관한 뭐가 된다고? 항등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A에 관한 항등식이를 통해서 항등원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A에다가 항등원을 연산했어요. 먼저 연산의 정의에 의하면 이게 연산의 정의입니다. 일단 백설표라는 연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백설표 앞에 새끼 쓰고 뒤에 새끼 곱한 다음에 더하기하고 앞에 새끼 쓰고 더하기 한 다음에 뒤에 새끼 써라. 이게 바로 백설표라는 연산의 정의입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연산의 정의입니다. 연산의 정의. 그럼 이 값은 다시 항등원의 정의죠? 항등원의 정의가 뭡니까? 항등원을 연산하면 원래의 값 뭘 만든다? A를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항등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에 의한 정의의 값과 항등원의 정의값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것식이?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뭐에 관한 항등식? A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의 A의 개수와 우변의 A 개수가 같고 좌변의 상수와 우변의 상수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좌변의 A는 여기 있죠. 좌변의 A 계수가 얼마입니까? 2 플러스 1이네요. 이게 우변의 A 계수 누가 같아야 되고 1과 같아야 되고 좌변의 상수 A가 없는 게 상수죠. 좌변의 상수가 우변의 상수와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2가 있어요? 있네요. 그래서 바로 항등원의 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다고 0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야, 곱셈의 여건은 얼마야? 곱셈의 여건이 얼마야?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곱셈이나 항등원은 얼마야? 대답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그래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새끼 개기냐 이 새끼야?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야?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 그러면 돼? 1. 항등원은 1. 그럼 돼.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야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뭐에 대한 여건이냐 이거예요. 2에 대한 여건이면 2분의 1이고 10에 대한 여건이면 10분의 1이고 1000에 대한 여건이면 1000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젠장 여건이 얼마야 그래요. 대답할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건이라는 것은 임의의 원소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해 성립하는 겁니다. 5면 5, 5에 대한 여건. 100이면 100, 100에 대한 여건 이렇게. 그래서 여건을 구하는데 여건의 정의가 뭐냐면 요 B는 임의의 B라고 특정한 B라고. 특정한 B. B에다가 여건을 연산했어요. 자리를 바꿔서 연산해도 값이 같고 그 값이 항등원인 2를 만드는 B를 우리가 X를 바로 백설표란 연산에 대한 B의 여건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식이냐고요. 이 식은 무슨 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었어요? 항등식. 이건 무슨 식?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에 관한? X를 구하는 거죠?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은 말이죠. 방정식하고 항등식하고 막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이제. 뭐라고? 몰라도 돼. 왜 노가리 깠는데?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과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정확히 정의 내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 내용 알아?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단위 행렬 1001이에요. 그 여건은 그냥 역행렬이에요.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게 지금 말이죠. 7차 수학력 시험 행렬에서 합답형 문제로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합답형뿐만 아니고 완성형, 그리고 단순 계산형,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통틀어서 행렬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뭘 공식을 암기합니까?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우리가 지수로고 배우면 오늘 이따 3교시에 상용로 시간 배우겠지만 모의 가수와 모의 가수가 같다. 그럼 어떻게 풀어? 가수와 가수가 같다. 빼면 정수다. 그냥 그렇게 푸는 새끼들이 대학을 못 가는 새끼들이에요. 교수님 다 아세요. 학원 강사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애들이 그런 방식으로 암기 위주로 푼다는 거 다 아세요. 그렇게 해서 푸는 애들이 시험에 고사된 가서 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낸다고요? 정확한 개념에 입각해서 정석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해야만이 문제를 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 합답형, 기억니은티그 문제들. 근데 학생들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억니은티그 문제들 틀리는 거예요. 단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맞추는데 기억니은티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막 노가리 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과 행렬의 곱셈에 관한 여건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B라는 어떤 특정 원소에 대해서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구하는 식은 바로 X에 관한 무슨 식? 방정식임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3의 백설표에 대한 여건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3에다가 여건을 연산하면 연산의 정의하면 뭡니까? 3x 플러스 3 플러스 x가 되겠죠? 이게 여건의 정의.
항등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항등원이 얼마입니까? 0. 그게 뭡니까? 4x는 마이너스 3이 돼서 x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일단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행렬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7차 수능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는 것까지는. 이거에서 뭐예요? 이거에서의 어떤 특정한 경우인 행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보세요. 설명이 좀 길어지면 말이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있어요. 자, 임의의 두 행렬이 있는데 임의의 행렬의 곱이란 게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수원을 배우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어떤 임의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항상 그 결과치는 원래의 값 A를 만드는 2 이런 놈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있을 수 있겠지. 그럼 2를 뭐라고 하면 돼? 2란 바로 뭐라고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뭐라고? 항등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좀 말이 길지 않습니까? 좀 말이 길죠?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단위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즉 단위행렬의 수학적 의미가 단위행렬의 수학적 의미가 바로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단위행렬 구하면 2x2 2차 정사각형일 때 단위행렬은 얼마입니까? 1, 0, 0, 1이지. Why? 왜 1, 0, 0, 1이냐고. 이 왜 1, 0, 0, 1인가를 구하는 게 바로 아까와 같은 항등원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곱셈에 관한 항등원인 단위행렬은 어떤 임의 원소에 대해서만 성립해야 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행렬 A가 바로 뭐예요? 임의 행렬입니다. 임의 행렬이니까 성분인 A와 B와 C, D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임의의 값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A 곱하기 2, 가령 2를 갖다가 P, Q, R, S라고 놨어요. 그러면 A 곱하기 2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 B, C, D에다가 P, Q, R, S를 곱했는데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AP 플러스 BR. 여기 뭐예요? CP 플러스 DR. 여기가 AQ 플러스 BS. 여기가 뭐예요? CQ 플러스 DS인데 그 결과치가 뭐가 돼야 돼요? 원래의 값인 A, B, C, D가 돼야 되겠네요. 그냥 그럼 두 개의 행렬식이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AP 플러스 BR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A.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죠? 또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죠? AQ 플러스 BS 이게 뭐가 돼야 돼요? B. 여기서 또 식 나오겠네? 이게 무슨 식이냐고. 이게 무슨 식이야? 무슨 식? 이게 무슨 식이야? 바로 여러분들 벌써 혼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뭐에 관한 항등식? A? 뭐에 관한 항등식? A, B, C, D. 행렬 A가 임의 행렬이에요. 행렬이 임의 행렬이니까 행렬의 성분들도 임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은 무슨 식? 이 식은 무슨 식? A, B, C, D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요? A, B, C, D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이게 A, B, C, D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의 A에게서 P는 우변의 A에게서 누가 같아야 되고? 1. 좌변의 B에게서 R은 우변의 B에게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깔이 얼마예요? 0. 이게 돼야 되고 이 식 무슨 식이라고요? A, B, C, D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좌변의 A의 개수인 Q는 우변의 A의 개수 없으니까 얼마예요? 0. 좌변의 B의 개수 S는 우변의 B의 개수 누가 같다고요? 1. 그래서 PQRS를 구했더니 그래서 바로 E가 P가 얼마예요? 1. Q가 0. R이 얼마입니까? 0. S가 1. 그래서 곱셈에 관한 항등원인 단위행렬이 1001임을 계산해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이 과정이 어느 부분은 수학능력 시험에 여기서 낼 수 있겠니? 왜냐? 이 과정은 전부 다 사실은 수원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지금? 항등원에 관련된 가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수능에 출제를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알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건을 구하는 식은 무슨 식이겠어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는 식. 방정식이고 그 여건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일컫는다고? 역행렬이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행렬이란 행렬의 곱셈에 관한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잘 봐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역행렬의 정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역행렬의 정의. 역행렬의 정의가 뭔데?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건입니다. 그 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A의 역행렬 X를 구하려면 A에다가 X를 곱한 값은 우리가 행렬이란 연산뿐만 아니고 이미 연산에서 다 마찬가지죠. 여건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교환법칙이 일단 성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가 뭐가 돼야 돼요? 단위 행렬을 만드는 X가 A의 뭐라고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역행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행렬의 정의예요. 몇 줄? 한 줄. 몇 줄? 이 한 줄을 이용해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 문제가 봐라. 진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인지 우리가 듣도 보도 듣보잡이라고 있잖아. 듣보잡. 듣보잡이 뭔가 했어요. 네이버 가서 검색해봤어. 듣보잡이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지방잡대. 이 듣보잡이도 많아. 며칠 전에는 보니까 듣보텔도 나오대. 듣도 보도 못한 탤런트. 뭐가 다 그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이 한 줄을 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지, 얼마나 멋있게 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고 깨달으시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공식 외우라고 외우지 말라고. 쓸데없는 공식 저 수열의 점화식 표현에서 막 점화식 공식 한 20개 외우고 막 스스로 대학 가기를 거부하는 짓입니다. 대학 가기 거부하는 짓이에요. 항상 제가 말이죠. 설명할 때 개념을 수원 시간이나 소투 시간에 보면 개념을 갖다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공식 같은 거 뭐하라 그래요? 찢어버리라고 그래요. 시험의 출제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을지언정 수능의 출제 방향이 그래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시는 겁니다. 잘 봐. 지금 AB 플러스 A가 2고 AB 플러스 BA는 A 플러스 B래요. 무슨 식입니까? 일단 방정식이 두 개 주어져 있네요. 이로부터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A의 역행렬이 B 플러스 2냐. A의 역행렬을 구하라는 얘기네. 역행렬이 뭐라고? 곱셈에 관한 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가 X를 곱한 값은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같고 그 값이 뭐예요? 단위 행렬 만드는 X가 바로 A의 곱셈에 대한 여건, 역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A에다가 누군가를 곱했을 때 뭐예요? 2 되는 놈, 요게 바로 A의 곱셈에 대한 여건, 역행렬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왜? 우변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식에는 뭐가 없어요? 2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식에서 뭐라 했어요? AB 플러스 A는 2라고 그랬네? 공통으로 들어있는 A를 끄집어냈습니까? 앞에 뭐 남았어요? B. 뒤에는 뭐 남았어요? 2. 이퀄 뭐 됐어요? 2가 됐네요? 그러니까 B 플러스 2가 A의 곱셈에 대한 여건, 역행이다. 맞습니까? 맞네요. 기억은 뭡니까? 족밥입니다. 기억 뭐라고요? 족밥이에요. 그러더니 AB와 BA가 같냐 그랬어요. 그때 이 새끼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 실수에서는 교환법, 곱셈에 대한 교환법이 성립하지만 행렬은 교환법이 성립 안 해. 뭐야 씨발, 틀린 거야. 공부를 아예 못하는 놈은 뭐야, 자리를 바꿔서 곱했잖아. 이 새끼 행렬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AB나 BA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아예 모르면 이래요. 중간 정도 알죠?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해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니은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쑥 쏟나? 니은 어디서 나온 거야? 기억!
아니 우리가 니은 AB와 BA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어떻게 하냐고. 이 자체만으로. 뭔가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기억이라고요. 왜 기억을 구하라고 했냐고요. 이거 전형적인 확답형 문제 스타일입니다. 왜 기억을 구했다고? 니은을 구하려고 기억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합답형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다른 하나는 기억에서 뭐냐면 어떤 정의를 내려줍니다. 문제에서. 그 정의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갖다 기억에서 확인시키는 그런 확답형 문제들이 있죠. 그냥. 근데 이거 새로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B의 역행률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전체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요만큼 잘라서 기억, 요만큼 잘라서 니은, 요만큼 잘라서 디귿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푸는 결과치를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니은을 푸는 결과치를 이용해서 뭐예요? 디귿을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합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뭐 했었냐면 A와 B 플러스의 관계가 역행렬의 관계를 알았어요. 뭐를 이용한 거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역행렬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어떻게 풀 것이냐? 역행렬은 또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이런 성질이 있다고요.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그 값이 뭐하다고? 같아야 된다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와 B 플러스의 관계가 서로 뭐예요? 역행렬 관계였으니까 A에다가 B 플러스 2를 곱한 것은 B 플러스 2에다가 누구를? A를 곱한 것과도 뭡니까?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개하면 뭡니까? AB 플러스 A는 BA 플러스 A가 성립하겠네요. AA 주니까 매매매. 그래서 AB와 뭐가 됐습니까? BA가 같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야, 옛날에 기출문제 수능 보기 전에 한번 풀어봤지? 풀어봤지? 또 내가 너가리 까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 처음 보는 문제 이거 생각 떠올릴 수 있을까?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때 떠올리기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거 듣보등이야?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야?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의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문제 참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결판은 디귿이야. 결판이 뭐라고? 그럼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아주 논리적이어야 돼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행렬 B가 역행렬을 갖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B에다가 찌그리를 곱했을 때 이 형태로 만들 수 있냐 물어본 거네? 이게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네? 그냥?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봐. B 곱하기 어쩌고 이퀄 2가 되어야 역행렬이 됐으려면 일단 모든 항은 2를 제외한 모든 항은 일단 뭐를 갖고 있어야 돼? 다시 B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B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값이 뭡니까? 단연결되는 괄호가 바로 B 역행렬이지. 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2를 제외한 모든 항은 일단 무조건 뭐는 갖고 있어야 돼? B는 갖고 있어야 되네요. 그래 B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첫 번째 식으로 해야 되겠어? 두 번째 식으로 해야겠어요? 두 번째 식으로 해야겠지? 쌍놈의 새끼가 하나 있어. 누가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 쌍놈의 새끼네. 왜? B가 없잖아. B가 없으면 이 새끼 때문에 이런 형태 만들 수 있어 없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A를 소거하자고요. 위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위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는 요거 이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2-AB라고 그랬네? A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A가 2-AB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AB 플러스 BA 이퀄 2-AB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겠네요? 다 B는 갖고 있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야? 어떤 새끼는 B가 앞에 있는데 어떤 새끼는 B가 뒤에 있더라고요. 이때 뭐가 떠오른다고? 니은 왜 구한 거야? 디귿 구하려고. 뒤에서 뭐라 했어? AB와 BA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라고 쓴다고 이거? AB. 이것도 뭐라고? AB. 이거 넘어가면 이것도 뭐라고? AB. 그래서 3AB 빼기 B 이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 B가 뒤에 있네? 그 뭐가 됩니까? 3A 마이너스 2 곱하기 B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네요? 요게 바로 B의 곱셈에 대한 역행렬이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야, 이거 2분 30초에 풀 수 있을까? 처음 볼 때? 있어 없어?
나한테 배우면 풀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행렬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 물어봐. 나. 극학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 물어봐. 나. 수열. 나. 삽자로는 젠장. 나영 전문이야. 나영 본자야. 수업만 하고 삽자는 수투 미적 못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제가 올해 수능에서요. 수투 미적 갖다가 확실하게 결판 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 확실히 결판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문제가. 근데 지금 출제되는 경향이 갈수록 좀 쉬워지고 있었는데 올해 수능, 작년 수능이죠. 너무나 쉬워서 변별력이 없는 바람에 96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 아닙니까? 1997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반땡 때리면 만세삼창했었어요. 뭐라고? 반땡하면 만세삼창이야. 반 넘지를 못했었어요.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 틀리지 않으면은 1등급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나올까? 올해 수능 그렇게 나와버리면 등급 간 조정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 틀려야면 1등급이야. 2등급은 2개 하니까 너무 적이 같고 3개 하니까 너무 내 새끼 많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등급을 딱 했더니 1등급이 4%지 않습니까? 2등급 몇 프로지? 11%? 합해서 11%니까 7%죠? 근데 애새끼 숫자를 따져보니까는 동점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20%만큼 내버리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뭐예요? 윤리가 한번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해? 그러면 동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너무나 많이 생겨요. 이해해? 근데 뭐 그 다음에 3등급 했더니 3등급은 또 숫자가 또 그것도 많아지면 모르니까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2등급,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틀린 새끼는 3등급, 한 문제 더 틀린 새끼 뭐가 된다고? 4등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간의 실수 하나에 의해서 등급이 막 2등급씩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점수제였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점수제가 아니고 뭡니까?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별력을 갖춰야 돼요. 변별력을. 잘하는 놈은 점수 잘 맞고 못하는 못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 난이도가 뭐합니까? 높아지죠. 어려운 문제가 너댓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건 말이죠. 이 젖도 필요 없는 이거 쉽게 배우려고 있는 거야? 그 남들 다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1등급 맞으려면 이거 다 맞아야 돼. 이 5문제 다 맞춰야 돼. 2등급이면 이 중에서 4개는 맞아줘야 돼. 3등급이면 한 2개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돼. 그걸 다 맞춰야 돼. 내가 그거를 맞추게끔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올해 수능 포인트는. 언더스탠? 그런데 그 난이도 높았다는 문제가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고교 과정 내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뭡니까? 적당히 잘 눈에 안 띄게끔 바꿔서 포장하고 융합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결판이 나야 정상입니다. 쓸데없는 이상한 공식, 공식 행렬에서 뭐 이상한 공식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이번 시간은 말이죠. 이게 끝입니다. 웃어? 아니, 이 새끼야. 우리가 오늘 뭐 배웠어요?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여관을 배웠고,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여관이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더 이상 뭐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꼭 몇 개씩? 2개씩 나갑니다. 지금 몇 개씩? 2개씩.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